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비수기인 1분기에도요, 전분기 대비 성장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군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55포인트 상승한 3013으로 3000선을 회복을 시켜줬고요. 코스닥도 17포인트 상승한 908로 900선 회복이죠. 자, 양대 지수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먼저 새벽에 마감된 다우 지수가 1.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한번 경신을 시켜줬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한 배경을 보면은 최근 주가를 억눌렸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있죠. 전일 대비해서 0.03%포인트가 하락한 1.53%로 마감이 되면서 시장 안정을 취했고요. 또 하나요, 하원에서 그죠?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요. 자, 이 중에 현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현금 지급과 미국 내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증시가 강세 흐름을 보였고, 아시아 증시도 바로 이어받아서 일본 증시도 0.6% 상승, 대만이 1.8% 상승했고요. 중국 증시는 최근에 낙폭이 심화됐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폭이 큰 모습이죠. 2.3%나 상승을 했다. 여기에 국내 증시 하나 더 붙인다면요,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수급 변화죠. 자, 보면요, 이 환율도 오늘 유원 80전이 하락한 1135원 9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1조 7천억대 큰 폭의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들이 한 1조 1000억대 매도죠.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기간도 5,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다. 그죠? 이런 부에서 수급,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 때 어제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인데요. 자, 3월물 오늘 오후 3시 20분에 마감이 됐는데, 그죠? 마감 증시가 410.85포인트로서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어제까지는 6월물이 더 낮다고 했어요. 근데 6월물, 그러니까 3월물보다는 6월물은 이 시간이라는 게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6월물이 더 비싸야 됩니다. 근데 어제는 낮았는데 오늘은 6월물이 411.3포인트이기 때문에 3월물보다 더 높게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미결제 약정도 3월물이 3만 1000계약 정도 줄어든 반면에 6월물 증가는 2만 6000개였죠. 그러니까 2월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3월물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많아서 시장을 좀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 돼서 2월, 그러니까 롤오버가 되지 않으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미결제도 감소하는 모습. 이 코스피 200 지수가 411.02니까요. 이 콘탱고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래의 선물을 더 비싸게 주는 것이 맞다. 콘텐고. 이런 흐름이 지속만 되면 좋은데, 하나 조금 꺼림칙한 건요, 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죠. 자, 외국인들이 오늘요, 3시 20분까지는 순매수 한 3천억 이상 장중 내내 순매수를 보이다가, 그죠? 장막판 3시 20분 전후가 되면서 오히려 매도로 전환되고 3,700억. 그러면 이 3월물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매도를 한 부분을 환매수를 해줬는데, 그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 3월물이 끝나는 3시 20분 이후서부터는, 그러니까 6월물이 계속적으로 재개된 거죠. 45분까지. 그러면서 좀 매도 물량이 낮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체크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 선물 쪽에 매도가 나오느냐, 매수가 나오느냐. 만약에 매수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들어온다 하면요, 상당히 좋은, 그죠? 그러면은 좀 조정이 마무리되고, 지난 1월 11일 날 고점 3266포인트를 찍고 지금 거의 두 달째 조정을 받는 모습이 마무리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수급상하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보자 그랬어요. 오늘 거래 대금 15조 7천억
어제보다는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는 최소 20조에서 25조 사이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서 뭐 오늘 일단은 긍정적인 장이 마감이 됐지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턴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그 확인 작업은 이 거래 대금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특히 이 선물 쪽에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3060일, 오늘 60일 이동평균선이 3008포인트는 돌파가 되면서요, 안정된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21선 3060을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3060을 지켜주고 그리고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면은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해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경계심은 계속적으로 키워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이 오래간만에 상승으로 반전이 되면서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우리가 어제도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낙폭 과대 업종 대표주 대형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인데, 오늘 그러한 단기 낙폭 과대 대형주들이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에 이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하락할 때 오히려 주가가 올랐던 뭐 여행주, 뭐 하나투어라든지 항공,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화장품, 한국콜마, 유통주 신세계, 금융, KB금융, 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기준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 강보합 내지 약보합 정도, 그죠? 신세계만 한 2.5%, 나머지들은 뭐 한 1% 내외 상승하라, 그죠?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반전이 되는 신호가 나온다면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좀 더 조정이 이어지겠지만요, 아직은 그죠? 이 모습들이 완전하게 시장이 상승으로 턴했다라고는 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여행, 항공, 화장품 이런 종목 갖고 있는 보신 분들로 그냥 조금 더 홀딩을 해도 되지 않나. 이쪽 비중이 뭐 크지 않고 뭐 한 10%에서 내 전체 비중의 20%라면요, 한 번 정도 그냥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고,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17일 날 그죠? 연준의 회의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본격적인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난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뭐 길어봤자 한 4, 5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는 어느 한 변곡점에서 큰 변화가 나올 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있죠? 회원가입 문의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그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 주도주, 그동안에 지수가 억눌렸다. 특히 선물 세력, 파생 세력에 대해서 억눌렸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자, 오늘도 보면요, 이 성장 주도주 중에서 좀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크고 좀 특히 최근 들어서요, 덜 빠진 종목군들은 덜 오른 그런 모습인데요. 자, 삼성전자 오늘 1.3%, 오늘 종합지수가 뭐 2%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일반 개별 종목들 최소한 2%에서 3% 이상 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덜 올랐다. 그렇죠? 최근에 주가가 삼성전자는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고, 하이닉스가 3% 올랐죠. 저는 계속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20일 이동평균선의 306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3060을 지지 삼아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치고 가면은, 그러면 시장은 우리가 조정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상승이다. 그러면 그때 주도하는 것이 저는 SK 하이닉스가 주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른 변함이 없다.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우리가 관심 갖고, 뒤에 갔어요. 반도체 관련, 이건 대형주고 중소형 종목 중에서 과연 어느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갈지에 대해서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자동차, 현대차가 오늘 한 1,000원, 시장 대비하면 강보한 무지 약한 모습인데, 이 현대차도 최근에 주가가 그렇죠? 옆으로 세워놓는 모습이고, 저는 오히려 하나솔루션이 2.3% 낙폭이 심화됐는데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다. 만약에 이 하나솔루션 좀 움직였다 하면 최소한 5% 내는 오늘 움직여주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 작다.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옆으로
행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요. 생각하면서 맞게 대응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삼성 SDI가 8% 5만 1,000원이 올라오는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 LG화학도 5.3%, 그리고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 BM이 7%, 포스코 케미칼도 5.5%, LMF도 한 7%대 올랐죠. 양극재 생산업체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 자, 이거 보시다시피 이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더 많이 오른 이유, 단기에 낙폭이 심화됐기 때문에 반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특히 양극재는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온 기사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이 니켈계 해갖고 양극재 중에서요, 니켈 비중 뭐 811, 뭐 9대 0.5, 0.5, 그죠? 니켈, 코발트, 망간 비중을 하는데, 니켈 가격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요, 최근 들어서 니켈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죠. 여기 보면 니켈 가격은 톤당 지난달 말 19,000달러에서, 그렇죠? 이 10거래일 만인 어제 9일이면은 이제 그제죠. 그제에서 19%, 한 열흘 만에 20% 가까이 하락을 했다. 그럼 당연히, 그렇죠? 이 소재 쪽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원자재가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에코프로비아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그렇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LNF, 다른 여타 2차 전지 관련 종목보다 상승폭이 컸다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상승 여력, 특히 포스코 케미칼은 좀 많이 올라갔다가 우리가 이제 목표가 18만원대 매도 한번 말씀도 드렸듯이 좀 밀리면은 그래서 밀리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비엠은 먼저 좀 조정을 충분하게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극재를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에코프로비엠 쪽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카카오는 그죠, 오늘 한 4%대 그냥 정상적으로 그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저는 이 시장 주도 이 종목군들은 우리가 뭐 단기로 보건 좀 길게 보건 계속적으로 관심,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 하나솔루션, 그리고 인터넷 카카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건 이제 반도체, 이제 뒷부분에서 반도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좌측 상단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우측 상단이 월덱스, 좌측 하단이 원익 QNC,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장에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이 많이 갈까 생각인데요. 봐주십시오. 자, 월덱스 오늘 보합으로 끝났어요. 원익 QNC 3.8% 상승했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6.48. 자, 보면요, 단기에 많이 빠진 종목군,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가장 많이 빠졌죠. 그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라갔고, 월덱스는 오히려 남들 조정받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상당히 강하죠. 덜 빠졌기 때문에 오늘 덜 올라간 종목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원익 QNC가 중간급이에요. 그러면 저는 계속적으로 뭐 낙폭 가대주가 먼저 올라옵니다. 항상 말씀드린 주가가 크게 하락한 다음에 먼저 올라오는 것은 많이 빠진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 덜 빠진 종목하고 키 맞추기가 되면요, 그 이후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 덜 빠져서 덜 빠져서 덜 오른 종목군들이, 그죠? 예, 아니면 저는 이제 원익 QNC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 미리 빠져서 최근에 들어서 잘 버티다가 최근에 좀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저는 오히려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죠? 원익 QNC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다 월덱스, 원익 QNC, 하나 머티리얼즈, 아마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섹다가 부품이다, 반도체 부품이다라고 보면서 저는 이러한 오늘 흐름 중에서 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 많이 빠져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 그동안에 덜 빠져서 덜 오른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요, 반도체 시장 1분기 성장 전망이란 내용인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C 인사이츠는 올해 반도체 시장은 작년 대비 성장률을
기존에는 한 12% 정도 성장할 걸로 봤는데 이거보다 한 7%포인트가 상향되면서 19%가 성장할 걸로 봤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계절적 비순기로 평가가 되는 1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매출이 2%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예상대로 성장이 2%가 된다면은 1분기 성장은 2011년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빅사이클, 그렇죠? 호황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도요. 기존의 한 516조 원 수준에서요. 548조 수준으로, 그렇죠? 한 31조 정도 더 성장할 걸로 전망치를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461조니까는, 그렇죠? 한 15에서 20% 정도 증가를 시켰다라고 보시면서 고성장 반도체 계속적으로 해서 저는 만약에 시장이 그동안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상방으로 전환이 된다면 시장 주도는 반도체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으로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고 치고 가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뒤돌아가면은 일반 개별 우리가 중소형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도 우리가 우측에 보면은 뭐 장비주 해서 세 종목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극자외선 EUV 관련 종목에서 세 종목 말씀드리고, 또 삼성전자가 미국 내 공장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두 종목, 그리고 패키징에, 그렇죠? 넷패스 말고 또 부품주의 세 종목,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이런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우리가 큰 폭의 움직임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이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 조사 업체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은 지난해 말 2.77달러 수준이었던 PC용 D램, 그러니까 DDR4 8GB짜리가 현물가가 4.48로 한 60% 정도까지 또, 그죠?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죠. D램이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전반적, 그죠?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그죠? 가격들이 상승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적, 그죠?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삼성전자가 투자도 많이 한다라고 보셔서 이 반도체 종목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자, 오늘 나온 종목 중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 중에서 가장 많이 제 볼 때는 올라간 것이 오늘 코미코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도 한 6%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기사는 나오지만 아직 삼성전자에서는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은 미국 내 공장을, 그렇죠? 증설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 나온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아까 제가 이제 부품주 중에서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이 하나 머트리얼즈, 그 다음에 원익 QNC, 월덱스인데 그 순서가 바로 최근에 많이 빠진 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품주뿐이 아니라 EUV 관련 종목에서도요. 오늘 아마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동진세미캡, 그 다음에 SNS텍, FSD가 가장 적게 올랐을 거예요.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덜 빠진 종목은 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서 처음에는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올라오지만은 그것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차원에서 반등을 주면은, 어느 정도 그래서 키가 맞춰지면은 그동안에 덜 빠지고 덜 오른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한 종목군들 장비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반도체 부족 현상을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장 증설을 하니까 공장 증설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뭡니까? 장비주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소재라든지 부품은 공장에 돌아간 다음에 쓰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장비주들, 우리가 테스라든지 뭐 아까 여기 말씀드린 유진, PSK, 뭐 원익 IPS, 뭐 유니셉 상당히 다 좋은 모습이고, 이오 테크닉스도 레이저 응용 장비 만드는 회사고, 월덱스 아까 말씀드렸죠. 원익 QNC 말씀드렸고, 솔브레인 소재 쪽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뒤에서 한번 차트 보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지금요 정전이 일어나서 지금 미국의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됐는데, 여기 내용 보면은 미국 반도체 공장들이 정전으로 일주일가량 가동이 중단됐음에도
오히려 고객사들의 세정 물량이 증가해 1분기 미국 법인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할 걸로 본다. 코미코. 코미코가 세정, 코팅하는 업체죠. 코팅이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 세정이 한 36% 정도 될 거예요. 세정 비중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자, 그 이유는 정전으로, 그죠? 이 가동을 멈추는 동안 반도체 장비에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쌓여 복구를 위해서는 장비에 이 부품을 세정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세정이 지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코미코가 실적이 좋아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가 이제 코미코 FSD를 이제 예전에 강조했던 부분이 파운드리 부분이라 했어요. 이 보면은 이 코미코는 내년 전사 파운드량 매출 비중이 40% 이상으로 상승해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부분. 여기서 코미코, 그죠? 이번에 정전 미국의 공장들이 반도체 공장들이 정전으로, 그죠? 가동이 중단됐을 때 오히려 수혜 보는 종목은 코미코,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덜 빠지고 덜 오른 오늘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오른 종목군보다 나중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테스 오늘 한 900원, 그죠? 상승했는데, 자, 보십시오. 최근에 주가가 빠진 폭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 오늘 거래량도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키가 맞춰주면은 얘네 종목들이 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익 IPS, 그죠? 그리고 유니셈. 유니셈도 한번 지난 1월 달에 크게 오르고 계속적으로 조정인데, 최근에 지수 상당히 안 좋은데도 하방 경쟁의 모습. 의미가 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나중에 또 한 번 더 치고 간다.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오 테크니스 레이저 운영 장비, 그죠? 아까 말씀드린 유니셈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서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리스크는 있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폭이 없고 또 조정을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이미 이제 이 수급적인 상황에서 좀 준비가 다 된 거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좀 보초를 설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보름이고 한 달이고 좀 기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시간 한두 달 기다려서 내가 10%고 20%고 리스크를 적게 하고 수익이 난 걸 편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오 테크닉스가 낫지 않나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품주에서, 그죠? 원익 QNC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라뇨.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버티다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주가 하락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3.8%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죠? 이제 월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리스크 있고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솔브레인도,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해서,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면 시장이 한번 크게 빠졌을 때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 향후의 주도주는 처음에는 낙폭 과대주가 올라오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덜 빠지고 덜 오른 종목들이, 그러니까 남들 많이 빠질 때 덜 빠지고, 그리고 낙폭 과대로 해서 올라올 때 덜 오른 종목군들이 길게 보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선택하고, 근데 그 중에 나는 좀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올라가서 옆으로 행보하는 종목이라든지 덜 빠진 종목인데, 아니면 바닥권에서 덜 빠진 종목, 덜 오른 종목, 그러한 종목군들로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그렇죠? 나는 좀 적게 먹고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격적 리스크 적은 종목, 나는 빨리 많이 그리고 언제든지 손절 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좀 오른 종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셈이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군들로 선택을 해서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일 때 바로 치고 나오는 그러한 준비된 분들은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잘못 엇박자가 나면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